국민을 화나게 하는 정치인을 파묘합니다. 이번 두 번째 순서로 어떤 정치인을 한번 파묘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또 조기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 이분이 좀 등판하실 차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을 좀 파묘해 보려고 합니다. 국회 의결로 전국민 통신검열 하시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경기 하남시 갑 국회의원 추미애 의원님입니다. 왜 국회 의결로 전국민 통신 검열을 하겠다,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, 이분이 2024년 10월 달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는 거를 이제 대표 발의하시는데요. 이 법안 이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, 국정감사, 국정조사,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있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를 수행하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발의하셨다고 합니다. 근데 저는 이제 이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이제 법안명 자체를 보면 통신의 어떤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안이 제정된 거다. 저는 이렇게 어, 알고 있고 이 법안 자체도 법안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지금 보면 국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그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외로 둔다 하더라도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 거대 의석을 가진 정당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국정조사를 하면서도 본인들 스스로가 이거는 우리가 이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신 사실에 대한 확인 자료 제공이 필요하니까 통신사에서 달라 이렇게 하면은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국민의 어떤 목소리를 강압적으로 제압하겠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이 이전에 뭐 카톡 검열을 하겠다든지 또 뭐 민주파출소를 통해서 또 국민의 어떤 목소리를 강압적으로 제압하겠다든지 이런 이제 그 활동들을 해왔는데, 이 통신비밀보호법도 그것의 이 연장선상에서, 어, 이제는 법적으로 이제 국민의 어떤 목소리를 강압적으로 하겠다, 이렇게 말하는 거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은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법안이 제정된 취지에서 볼 때 당연히 이 개정 법률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과연 이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추미애 의원은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걸어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추미애를 파묘합니다. 일단 이 추미애라는 분을 제가 이제 살펴보면서 너무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한 페이지에 제가 다 정리를 할 수가 없어서 이분의 대표적인 직위 세 가지만 가져왔습니다. 일단 2016년도, 2018년도에 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, 제2대 당대표를 지내셨는데 이 시기에 있으면서 2017년도에 그 5구 대선이 있었고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에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이고 그 다음 연도인 2018년도 6.13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. 근데 그 6.13 지방선거가 많은 또 사건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선거인데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한 가지는 청와대의 그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, 그러니까 울산시장 당시의 시장이셨던 지금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이 에 대해서 청와대가 하명 수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고 지금 또 이제 뭐 황운하 의원이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죠. 이제 그분이 황운하 의원이 지금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있습니다. 두 번째는 광역단체장 공천 관련 문제입니다. 일단은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면 서울 지역에 있어서는 성추행 파문으로 본인 스스로 직위에서 내려오신 박원순 전 서울시장,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이재명, 지금은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입니다. 이재명 전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도 대장동 게이트의 지금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아닙니까? 그 다음에 이제 경상권 쪽으로 내려오면 앞서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중심에 있는 지금 재판 과정에 있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과 또 친구 관계라는 그 송철호 전 울산시장 그 다음에 부산에 오면 역시나 성추행 파문으로 본인 스스로 직에서 내려오신 오거돈 전 시장 마지막으로 2017년 5구 대선 당시에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지금은 의혹이 아니죠 밝혀졌기 때문에 경남지사였던 김경수 전 지사 그래서 이런 공천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
추미애 의원이 당시 민주당 당대표로서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대표적인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다. 그런데 거기서 6.13 지방선거에 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서 이 지방선거의 총책임자였기 때문에 이 추미애 대표도 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서 2018년도 2월 달에 이 개헌을 하려고 했었잖아요. 근데 그때 민주당이 지금 이제 현행 헌법상에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자유를 삭제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로 수정하는 개헌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하고는 그 뭐 이후에 또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거는 대변인의 착오다 이러면서 실수다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. 근데 저는 이거는 어떤 국가의 정체성을 바꾸는 국가의 정체성을 어떻게 쉽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고 또 이 당시에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토지개혁 같은 경우에도 한마디로 북한의 공산당식의 토지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저는 말한 거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개헌을 하겠다라고 했던 그 민주당 또 민주당을 이끌었던 당시의 당대표인 추미애 의원 그리고 이제 2020년도 1월 달부터 2021년도 1월 달 1년 동안 제67대 법무부 장관을 지내시는데요. 이 시기에 어,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또 많은 또 만행을 저지르셨는데 보면 이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셨을 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, 검찰총장을 지내셨잖아요. 그래서 검찰총장은 뭐 장관의 부하이고 근데 왜 장관의 부하인데 말을 안 듣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. 근데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저는 그 검사들의 어떤 총책임자로서 이 검찰청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될 수 있는지, 이게 조직상으로는 밑에 있다 하더라도 그게 부하가 될 수 있는지, 또 그렇게 법무부 장관이 부하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고, 그것은 이제 당연히 잘못했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 이 당시에 이제 이용구라는 분이 법무차관이 지내셨는데요. 이분이 택시 기사 폭행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단계에서 이 추미애 장관이 법무차관에 대해서 이분은 매우 신사적인 분이고 누구 때릴 사람이 아니다. 그러면서 검찰이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이다.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도 2심 판결에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다 이러면서 허위 주장을 하세요. 근데 이분이 정계 들어오시기 전에 그 법조계에서 이제 판사를 지내셨는데 어떻게 이 법조인 출신이 이런 허위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또 이런 분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있는지 또 육성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 대한민국의 좀 대단한 수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분이 20대 대선 당시에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시는데 이분의 공약 사항 중에서 신세대 평화 공약이라는 게 있습니다. 여기서 보면 저희 대한민국의 국내 어떤 최대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와 이 북한의 김일성 종합대학 사이에 교환 학생제를 포함해서 논란냈습니다.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 당시에 탈북자이신 김금혁 청년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아예 없다. 김일성 종합대학은 북한으로 따지면 이제 이 대한민국 서울대의 위상이지만 근데 이거는 이 김일성 종합대학은 단순 공부 실력으로 갈 수 있는 곳 아니다. 이거는 선두에서 북한 정권, 이 김일성을 포함한 김정일, 김정인 3부자를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다. 근데 어떻게 이거를 이 대한민국의 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. 근데 저는 이것 보면서 어떻게 이런 공약을 내고 이런 정치 행보를 보이는 사람이 대선 경선에 출마할 수 있는지 또 육선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지 저는 또 여기서 또 많은 회의감을 느낍니다. 그러면서 이런 행보를 보여 오셨던 분이 이제 법무부 장관을 지내셨고 지금도 육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계시지만 이 당시에 이제 그 민주당의 대선 경선에 참여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추미애 전 장관은
정권 교체에 가장 큰 공이 있는 사람이다. 이 국민의힘의 명예선대위원장이다. 이렇게 또 비아냥대는 그런 또 목소리가 있었습니다. 근데 저는 당연히 이런 비아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이런 정치적인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비아냥도 당연히 본인이 감내해야 된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이 외에도 저는 이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 많은 정치적인 만행이라든지 비판받아야 마땅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,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오늘 파면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저는 이 추미애 이분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왔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온 적은 없다. 저는 이렇게 당연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본인은 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다면 이번 대선에 좀 등편을 하셔가지고 다시 국민의힘의 명예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신다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추미애 의원에 대한 파면은 마무리하려고 하고 제가 이제 두 번째 순서다 보니까 좀 많은 관심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이 파묘, 1일 1정치인 파묘가 좀 더 재밌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나는 이 정치인에 대해서 좀 파묘해줬으면 좋겠다. 이 정치인 비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정치인이 누군지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이제 그 정치인을 제가 우선해서 또 그 정치인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 정치인이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보여왔는지 파묘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파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제가 다음에 어떤 정치인으로 1일 1정치인 파묘를 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